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화순탄광 개광의 주인공 밭형경. 광주에서 가까운 화순에도 한때 광부들의 까만 손들이 바빴다. 화순읍을 지나 동면 동암을 거쳐 천운장, 구암에 이르는 흑토제가 나온다. 이 검은색의 제위에 근대의 화순 인물 박형경이 서 있었다. 박형경은 전남 지역의 유일한 탄광인 화순 탄광을 일군 선구자다. 일제라는 그 어려운 시대에 지역 경제의 주름을 잡고 넓게 펴고자 했던 인물. 그는 시련의 세월을 검은 돌과 싸웠다. 1883년 화순 토호 박인규는 외아들을 하나 얻었다. 한 해에 800섬을 거둬들이는 부자였던 박인규는 아들 형경을 화순에서 가장 이름난 괴선생 김여빈에게 맡겼다. 그가 청년기에 가장 마음을 두고 만난 이는 누이 박경희와 구한말 갑신정변의 주인공 박용효다. 화순 광업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정확히 밝혀주는 문건은 없지만 대략 1905년경 서울에 가서 국 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3년 뒤 봄, 박형경은 집에서 부리던 몇 사람의 일꾼을 데리고 흑토제로 간다. 일꾼들에게 나무를 베어내고 삽과 곡괭이로 흙을 긁어낸 뒤 검은 흙이나 돌이 나오면 집으로 가져다 불을 지펴보곤 했다. 화순 탄광의 시작은 이렇게 박형경의 부엌에서 시작되었다. 검은 돌을 알아야겠다. 박형경은 석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유학을 결의하고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 메이지 대학 예과에 입학한 그는 김성수, 송진우 등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 문물을 배웠다. 김성수와 함께 하숙 생활을 하던 쯤 하늘 합방이 됐다. 짧은 유학 생활이 끝났다. 일본에서 그는 석탄의 가치와 효용을 알고 석탄을 자원화하기로 맘먹었다. 화순에 돌아온 뒤 화순읍 대리 일대에 과수원을 조성하고 흑토제 탄광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루 20명 남짓 인력을 동원했다. 이들은 굴을 파지 않은 채 표면의 나무와 흙을 제거하고 석탄을 파냈다. 1918년 임야 조사령이 공표되고 토지 사업이 끝날 무렵 흑토제 일대 임야를 사들였다. 그리고 동암탄광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이때 여기서 판 탄의 일부를 일본에 보냈지만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이 탄광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흐지부지 중단이 되고 말았다. 잠자던 이 탄광이 다시 살아난 것은 10여 년 후 일본인 지질학자가 지질 조사를 한 결과 이곳에 무연탄 및 토상 흑연 광산이 있다고 밝혀냈다. 거기다가 광주 송정간 철도에 이어 광주 여수간 철도가 부설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운반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이 보인 것이다. 박형경은 급히 채탄을 서둘렀다. 1927년 봄이다. 우선 탄광 기술자를 구했다. 레일이 놓여지고 탄차가 사용되었으며 발파도 했다. 호남에 한 탄광이 일어서고 있었다. 하루에 동원된 인력이 100여 명. 하루 채탄량 8톤. 가마니로 포장한 석탄은 목포를 경유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일본에 판 채탄 값은 운반비도 안 됐다. 위기였다.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식으로 들어갔다. 수익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채탄으로 비용은 계속 늘어갔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서자 일본인 기술자 와타나베의 중개로 종현 방직에 동암 탄광을 넘겨버렸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흑막이 있었다. 종현 방직이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것은 1925년, 1930년부터 확장을 거듭해 조선에서 가장 큰 일본 독점 자본으로 성장한 종현 방직은 광주에도 진출해 제사공장, 방직공장을 대규모로 설립해 공장에 필요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때는 김성수의 민족 기업인 경성방직이 설립되자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설립에도 군소주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독립자금으로 300원을 출연하기도 했던 박형경. 1949년 67세를 일기로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난한 화순 땅에 과수원이나 치수 관계 사업에 앞장서고 화순 탄광을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주인공 박형경은 전남 광업사의 굵은 줄을 그으며 지주 이전에 지역 경제를 염려한 이로 기억되고 있다.